자기 분야 사람들만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또 이제 가재 주셔갖고 어항 보고 앉아있고 제가 좀 가져 인플루언서 관련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게 바로 이게 갑자기 주제가 팍팍 튀네. 가재와 유재석 채널 보면 이런 식의 흥미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와 오늘 잘 흘러가고 있다. 피키PD 저는 나반장이었고요. 저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목입니다. 실행력이 중요해. 그래서 딱 촬영하면 그 다음에 특히나 브이로그는 무조건 그냥 편집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원본 영상을 버려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케바케죠 진짜. 케바케 어쩔 어떤 수가 없어요. 영상이냐.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요즘에 또 느끼는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데이터가 사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4K에 네. 어떻게 다 보관해? 너무 이거 다 돈인데 많더라고. 데이터 하드드라이브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방법을 조금 바꾼 게 정말 이걸 나중에 미래에 뭔가 해서 편집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는 클린 버전으로 만들어놔요. 그냥 아예 그냥 클린 버전으로 자막이나 이런 만들어서 거 자막 없는 거? 없이 그냥 내 말만 들어간 거를 만들어서 클린 버전으로 그치, 하나 나중에 2차 편집이 뽑아놓고, 가능하게. 네, 2차 편집 가능하게 하나 만들고 그치. 하나는 지금 있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이제 만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싹 다 지워요. 자막 없는 버전을 보관하고 싶더라고. 네네. 자막 작업 직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이건 하고 괜찮다. 나중에 다 돼버리면 그걸 또 네네네.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못 빼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정말 많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항상 이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쓰고 말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 빨리 지워야 돼. 지워 과감하게 그냥 해야 돼. 과감하게 용량 지워. 아까워, 용량 아까워.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고 핸드폰으로 대충 찍은 거 그냥 몇 개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대충 지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걸 보관할 거는 무조건 클린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뭔가 예시 들으면서 삽입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막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면은 그걸 네, 어려워. 어쨌든 리소스 원래 원본은 버린다. 네, 원래 원본도 다 버리고 그냥 그거 하나 딱 남겨놓는 거예요. 깔끔한 거. 그 클린 버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거에서 또 잘랐으면 되니까. 그럼 그 보관할 때 외장 하드에 보관해요? 아니면 클라우드에다 보관해요? 외장하드에 보관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제가 요즘 쇼츠 때문에 옛날 지금 하다 만 채널 거를 쇼츠로 재작업을 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이 되게 찾아보니까 원본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쇼츠 리믹스 할 때는 그냥 네. 올리면 되지만 그걸 그러니까 빼가지고 네. 쇼츠로 네. 근데 만들고 원본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얼굴 나와 있는 걸 갖다 확대하고 올리니까 화질이 다 흐려. 그래도 뭐 안 올리는 것보다는 그쵸, 올리는 그쵸, 게 낫더라고. 네. 좋은 노하우 그래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데이터와의 싸움이야. 이게. 맞아요. 너무 4K로 맨날 찍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는 4K 안 찍었어요 그동안. 아, 진짜요? 네, 저는 아. 컴퓨터도 좀 딸리고. 근데 그리고- 브랜디드만 그렇게 찍어요. 아니 브랜디도 다 그냥 그래요? FHD로 했어요. 그렇게, 그래도 영상.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못했죠. 그리고 하나 그럼 질문. 자꾸 이제 네네. 초보자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 하면서 그런 네네.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본 자막 없는 것하고 자막 있는 것을 보관해 둘 때 폴더 관리를 특별히 하는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이렇게 파일 이름하고 폴더 관리를? 저는 폴더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피키PD면 피키PD 제가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피키PD, 피키마마, 피키트래블러가 3개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피키PD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싹 다 지우게 되면 그 2개만 남겨놓고 싹 다 지우고요. 예. 그리고 2개 하나는 데이터 시작이 예를 들어서 2023 3월 28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그거 이름 그거 하고 이름도 해야 돼. 네, 날짜로만 그래야지 했더니 너무 기억을 헷갈려. 기억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날짜로만 했더니 너무 네. 헷갈려 진짜. 그래서 피키피디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 쇼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아는 그런 걸로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린 버전 똑같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얘는 피키마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게 왜냐면 연도별로 하는 게 좋은 게 이게 대략적으로 기억은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몇 년도에 이거 했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저도 뭐 사실 일반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를 할 때 십수년 전부터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네. 항상 오늘 같으면 2303, 28 그게 제일 파일 이름 안에 들어요. 어떤 데는 폴더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줘요. 폴더도 필요할 때 날짜가 지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찾을 때도
되게 쉬워지고. 근데 저 지운 거 되게 많아요. 그냥 아, 싹 다 그러니까 지운 거 너무 많아요. 좀 아까워. 너무 아까워. 지금 보면 그래도 조금 그때 그게 좀 가지고 싶은데 그냥 하드를 더 사서 그럴 갖고 거 있는 게 그랬어요. 나을까? 그래도 뭐 하드가 근데-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요즘에 4K로 많이 네, 작업하시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더 너무- 금방 찰 것 네, 같아요. 너무 금방 차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맥스까지 왔어요. 막 진짜 몇 테라 막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답이 없다. 근데 이건 분명히 이거는 후회할 것 같아. 나중에 그때 그 파일들을 다 갖고 있을 걸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라이브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예. 그 라이브 한 파일들 녹화본이 다 있어요. 진짜요? 다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걸 언제 다 모니터링 하냐. 제 이 책에도 그 메모에 대해서 쓸 때 찾지 못하는 메모는 메모가 아니다. 맞아. 똑같아요. 파일도 찾지 못하는 파일은 파일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찍는 것도 이렇게 밀리는데 맞아요. 옛날 것들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최대한 그래도 빨리빨리 하나씩 지금 촬영한 거는 바로 편집해야지라고 항상 이제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가온파이 힐링 라이프 님이라고 구독자 12만 되신 분인데 그분 이제 거를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날 촬영하고 나서 밤새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파일을 보내서 그 썸네일이랑 다 해가지고 새벽까지 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저 이거 다음 주 금요일 날 올라갈 건데 한번 그냥 체크만 편하신 시간에 체크만 해봐 주시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조금 수정을 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수정을 할 테니까 한 번만 시간 나실 때 봐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야 잠 안 잤냐고 그러니까 잠 안 잤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똑같은 습관 그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그러잖아요. 힐링 토크즈 호몬 캠프는 그 밤을 넘기지 않고 편집을 끝나고 그래서 그게 아침에 대단해요. 올리든 그 나반찬 대단해요. 나영원님한테 맨날 칭찬 듣는데 이게 그렇게 진짜 안 하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버리는데 그 다음 또 올리려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못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그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이제 간다고 룰루랄라 9시 반에 또 이제 그 밤새고 나서 또 애랑 또 놀아야 되잖아요. 주말은 진짜 저는 거의 그래도 웬만하면 아이과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그런 게 좀 있어서 웬만하면 정말 좀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로 가기 전에 제가 이거 드려요.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고 지금 또 놀러 가려고. 진짜. 그러게요. 역시 열정 PTPD. 근데 이게 요즘에 더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파일이 한번 딱 이렇게 메모리 어딘가 가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못해요. 못해. 제 예전에 남한장 때 그때 1년 동안 거의 뭐 한 3일에 한 편씩 한 2, 3일에 한 편씩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하루는 촬영했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촬영을 했고 다음날은 퇴근하고 와서 편집을 시작하는데 한 번만에 다 못하니까 그 다음날도 와서 편집을 하고 막 이때 새벽 3시에 자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래야지 3일에 한 편이 올라가는 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 게 한 100편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랄까 좀 식은 느낌? 진짜 식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다 저도 연소가 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사실은 불타올라야 되는데 또 내가 고프로라든지 미러리스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영상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편집이 PC 앞으로 가니까 자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아직까지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휴대폰에서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그게 근데 사실 정석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간은 아까도 화질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해요. 저도 좋은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현실하고 좀 타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항상 있더라고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아까 화질 얘기도 그래서 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린 걸 봤는데 이분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작가고 지식이 있는 분이라서 이분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 분인데 배경도 분리 안 돼 있고 그냥 해놓고 그냥 카메라에서 찍어서 이렇게 조명 이렇게 해갖고 사실 저는 이렇게 정면 조명을 제일 싫어하긴 해요. 사진관에 있을 때부터 제일 싫어요. 정면 소위 떡 조명이라고 그러죠. 떡 조명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찍어서 올렸더니
얼굴 넙대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편집하셔야 돼. 아니에요. 넙대 아니 아가씨한테 그렇게 아니 뭐 이거 올리든 이름 근데 이런 분은 퀄리티가 좋아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아직까지 좀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태용님 아시잖아요. 크코에. 네네. 그래서 제가 태용님을 보여드렸어요. 태용님이 지금 가장 이상적인 예시다 이런 인터뷰 채널에 뭐 그걸 잘 성장도 했고 진짜 차이 많이 있다. 거기 보면 뭐 진짜 뭐 다 배울 게 영상 자체가 그냥 공부할 거니까 편집 방법이나 뭐 스토리텔링이나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인터뷰 촬영 강의형 영상은 딱 그 교본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니까 지금 그런 거지만 외국 영상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이게 제가 매번 외국 영상들 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몇 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다 캡처를 했어요. 영상으로 안 보여주고 그냥 캡처한 걸로만 보여주면 딱 보면은 와 이거는 그냥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네. 배경과의 그렇죠. 깊이, 예. 뎁스 뭐 그런 거부터 했고 바깥쪽에서 조명 빛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뒤에 백라이트랑 얼굴에서도 뭐 네. 키라이트, 필라이트 네. 이런 거 이게 남들은 그냥 이게 그냥 영상인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이걸 네, 그냥 그치, 영상으로만 그치. 볼 게 네. 아니라 저도 이렇게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이게 와. 그리고 이제 호흡스러워. 1번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을 때 2번 카메라는 네.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찍고 있는지 여기 보면 다 캐치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원래는 필라이트 2개를 쳐줘야 되는 건데 보면 메인으로 하나만 쳐주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요 어깨 라인 딱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CEO들은 좀 이런 조명을 많이 써야 돼요. 이쪽에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 얼굴 왜 이렇게 검게 났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진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 일부러 네. 그렇게 한 건데. 빛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뭔가 또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그치, 이게 그치. 아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의도랑 이렇게 해야 되는 의도가 다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상 중에는 진짜 이런 거 고려한 영상들을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태용 거기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많이 저도 사실은 이 스튜디오 사진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 카메라를 가지고 분량을 잡는 자동화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분량을 잡는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도 항상 하는 말이 조명이 80%다 해요. 맞아요. 조명이 좋지 않으면 제품의 그 분량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나영호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역시 조명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전체적인 이런 상황 구성하는 이런 영상인데 외국 거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것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물론 전문가들이 저렇게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이 영상 조명이랑 영상에 대한 설명은 외국 거를 봐야 되는 게 맞아. 네, 이 규모부터 틀리고 디테일이 좀 틀려요 많이. 거기 나온 조명이 이 조명이었어요. 아빠 주요. 좋은 조명이었어요. 옛날에 느낀 게 한 번 그냥 사면 좀 차라리 괜찮은 거 사서 오래 쓰자. 어차피 한 번 쓰면은 사실 평생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로. 저는 하나 벌면 하나 쓰는 약간 요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투자. 저거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게 뒤에 이제 조명에 우리는 이제 확산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LED 라이트가 전부 다 하나하나가 약간 반원형에 있는 그런 것으로 모아져 가지고 좀 나오는데 앞에 확산판 역할을 하니까 저렇게 지금 밝은 선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흰빛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해바라기 모양처럼 지금 그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드는 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가 없으면 쫙 이렇게 쫙 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아까도 보셨지만 처음 세팅할 때 시작은 암흑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어떠냐면 이렇게 흰 벽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인터뷰할 때는 검은색 반사판까지 갖고 와요. 그래서 이 흰 벽을 다 막아요. 반사판으로. 왜냐면 조명을 하나 켰는데 이게 흰 벽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다 막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반사판이라면 이 흰빛에서 나오는 여기서 까만색을 줘가지고 그걸 반사시켜버리는. 근데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반사판 그러면 이게 흰색 반사판만 생각하는데 스튜디오에서 쓸 때 이쪽은 흰색, 이쪽은 검은색을 쓰기도 해요. 그때그때 이제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아예 검은색 반사판이 따로 있고 흰색 반사판이 따로 있는데 좀 쉽게 하려고
흰색, 검은색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 검은색의 역할은 곧 뭐냐면 흰색에서 나오는 잔반사를 다 차단해주는 역할도 있고 흡수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 그 빛을 흡수하는 거고 이 빛이 튕기는 걸 막는 거죠. 차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배경에는 건 이건 못 막는데 네. 아까처럼 우리가 이쪽을 보고 찍는데 배경이 저쪽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흰 벽들이 네, 이 조명을 켰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또 튕겨져 나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다 막아주는. 그러면 여기다가 까만색을 해가지고 네. 반사되지 않게 카메라는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다 저걸 다 막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윈도우에다가 따로 막는 우리는 ND 필터를 뭐 저기 렌즈에다 끼기도 하는데 윈도우용 ND 필터를 긴 걸 또 막아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광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방해될 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네. 원래는 사실 방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역할은 결국 지금 얘네 그리드를 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막 튕겨져 나오는 이 반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딱 이렇게 그래서 그리드의 그 촘촘도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내 분야의 조명을 할 때 그냥 맨조명 쓰는 것보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직진성을 좀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산업용 조명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볼까 지금 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거 쉽게 만드는 거 뭐 있냐면요. 빨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플래시 카메라 위에 자체 플래시 있잖아요. 빨대를 모아가지고 빨대를 여러 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쫙 잘라갖고 그 빨대 길이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갖고 그 플래시에다 이렇게 껴갖고 우리는 헝그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 그걸 쓰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라고. 100% 빛이 어쨌든 다 이렇게 차단이 안 되고 이거는 차단이 되는데 빨대는 약간 투과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겉에 검은 테이프로 전체적으로 감으니까 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갖고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특허감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약간 공정 특허라 해가 조금 변형이 되면 또 다른 특허가 나오거든요. 저 특허가 3개나 있습니다. 진짜로요? 제 분야의 특허지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래요. 성공하려면 자기 분야 사람들만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진 전문가 나영님이 이렇게 조명을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또 공감이 가면서도 또 내 분야에 어떻게 운영하냐. 장비에도 조명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조명이 80%예요 진짜. 조명 없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빛이 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빛이 보여가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게 다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흠집이 있다든지 불량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흰색 때문에 캐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적외선 조명도 쓰고 자외선 조명도 쓰고 막 필터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훨씬 이 유튜브에 있는 조명보다 까다로운 조명을 써요. 조명 비용도 이만한 바 조명 하나가 뭐 3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내구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이 유튜버 이 인플루언서 말고 다른 제가 원래 사업이 있죠. 원래 사업이 있죠. 호연지제라는 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전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 키우고 싶고 이러죠. 근데 막상 공부는 하는데 그거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게 메인인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항상 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게 또 재미있는 일이니까 막 유튜브 쪽으로 달려가다가 아니야 오늘 업무부터 시작해. 항상 아침마다 사무실 가면은 업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근데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수원으로 오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세팅해갖고 아까 봤던 영상처럼 최대한 막 이렇게 조명 이렇게 해갖고 호우님 딱 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찍어드려볼까. 프로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 스튜디오에 막 조명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스튜디오 어디? 수원이요, 수원. 수원. 아시는 곳? 그러니까 제가 그 셀프 스튜디오 구축 좀 도움 드린 건데 셀프 스튜디오 2개 있고 파티룸 2개가 있는데 공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거기 한 80평 정도가 그냥 놀리고 있어요 거기가. 아깝다. 저는 어떨 때는 그 스튜디오를 통째로 일산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 가까이
가까이 스튜디오가 있으면- 아니고 하드웨어가 아니고 나혜원님이 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 저도 지금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1년 우리가 반 정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 매일 그렇게 통화하고 하는데도 소재거리도 떨어지지도 않고 거의 진짜 뭐 브로맨스 어떤 사람은 둘이 사귀냐?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아, 오늘도 막 저런 영상들 보면서 계속 저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네. 아 뭔가 이렇게 저런 걸 찍어야 되겠다 하는데 맨날 저도 이게 사무실을 그냥 난방이나 냉난방 때문에 이런 곳을 안 구하고 그냥 연립주택을 하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구하셨어요? 지금 옛날부터 사무실이 쓰고 있어요. 아 쓰고 있어요. 그냥 빌라예요 빌라. 그러니까 방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고 바로 여기 주방이고 그러니까 아 졸리면 좀 자고 늘어져요. 어항 또 이제 가재 주셔갖고 어항 보고 앉아있고 제가 좀 가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딴짓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백기 PD님한테도 네. 가져 드릴 수 야 있어요. 가재. 가지가 정말 아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만간에 저 한 100마리 출산할 그치만 예정이에요. 진짜로요? 출산 예정이 한 달 정도 기다려. 나야오 가재는 임신 중. 되게 신기하다. 처음으로 기쁨 반 걱정 반일 것 같은 게 한 100마리 남은 이거 다 어떡하냐 이거. 그것도 우리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암놈 순놈을 구별해 내려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합사를 시켜라. 우리 와이프가 가재에 또 되게 이제 달인이거든요. 집에만 한 8개 있으니까. 야. 그래서 했는데 합방을 시킨 지 1시간도 안 됐죠. 1시간 아니고 5분도 안 됐대. 그러니까. 그런데 가재는 알을 낳을 때 일단 몸을 뒤집어요. 알을 낳기 전에.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 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러면 순놈이 가서 이제 정자를 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했어요. 완전 하느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빨리 얘네들이 그냥 놓자마자 같이 합사한 것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3-4시간 있다가 알이 보이더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빨라? 그러게 나도 놀랐어요. 소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재가 너무 합방을 기다린 것 같은데 근데 이 무식한 주인이 그걸 모르고 암수 확인 안 하고 수양이와 이도령이 만나고 암수 확인 안 싶었는데 하고 얘네들 같이 있으면 막 서로 막 싸우니까. 하길래 지난번에 한번 어떤 애 하나가 팔이 떨어졌어요.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 불쌍하다고 얘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 둘을 같이 넣는데 같이 있던 애는 암 얘만 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분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딱 합사를 시켜주니까 바로 그냥 딱 노메오와 줄리엣이 만나야 되는데 그걸 그러네. 강제 이별을 시켜놨으니까 근데 가재는 또 클 때 묘미가 있는 게 일단 그 합방부터 이야기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외면하고 한다고. 그래서 딱 붙여놓자마자 막 싸우는 애들도 있고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러면은 분리시켜야 되고 하자마자 딱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나연이 그러니까 암이었잖아요. 암 1, 암 2였는데 암 1이랑 붙이니까 바로 이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암 2랑 또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뭔가 끝났어. 서로 안 보이는. 근데 얘는 뭐 방금 끝났다 치지만 얘는 왜? 얘도 얘 별론가 봐. 동물들은 정말 이렇게 솔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람처럼 뭐 빼고 이런 게 없어. 되게 웃기다. 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얘랑 얘를 다시 합사해봤어요. 여전해. 얘들은 한 번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인연이 아니야 얘는. 가재 MBTI가 안 맞는.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다음에 금방 다리가 하나 잘렸다 했잖아요. 가재는 키우는 맛이 그 물고기 구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는 모습이 안 보여. 나중에 3개월 전에 영상하고 지금 영상을 비교해 보면은 보이는데 가재는 탈피라는 가재를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한 번 하면 꼭꼭 자라. 그리고 다리가 하나 이렇게 뭐 상처를 받든지 누구한테 그걸 당해가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잖아. 탈피하면서 다리가 나와요. 지금 여기 홈플러스 2 수족관 영업사원이 한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왔어 이제. 가재 키워라. 약간 여기까지 왔어. 아까 그 빼놨다는 개가 다시 한쪽 팔을 잃고 다리가 여기 뒤에가 4개인데요. 이쪽 팔을 잃고 이쪽 다리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보세요. 이쪽 앞발로 쿵, 이쪽 뒷다리로 사사사, 쿵, 사사사 이렇게 걷던 애가
따로 빼놨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해서 봤더니 탈피를 해갖고 여기 팔이 새로 나온 거예요. 무섭다 근데. 여기가 되게 이만하면 멋있다. 여기는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이쪽 다리 4개 중에 3개가 살아났어요. 우와. 하나는 반만 되게 나왔고 멋있다. 그거 보는데 감동이다. 너무 감동했어 진짜. 뭐 만화에 뭐 주먹대장 뭐 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연상한대요. 멋있긴 하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야. 힘들었고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던 게 그러게. 내가 얘 한쪽 다리 다친 애 좀 불쌍하다 했던 애가 다음날 출근해봤더니 탈피를 했는데 탈피를 하는 순간 제일 위험해요. 얇아서. 아. 잡아먹혔는데 어떻게 잡아먹혔냐면 제가 그때 구분을 해놓는다고 이렇게 저 망을 좀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가재들이 이렇게 건들면은 뒤로 쭉 도망가거든요. 근데 얘가 쭉 도망가다 그 망에 낀 거야. 아유. 낀 채로 죽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죽였다. 저 망을 눈 게 그게 나는데 내가 막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투명으로 아크릴판 같은 거. 뒤로 말라고. 쭉 도망가다 거기 끼는다. 와. 너무 안타깝다. 가재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닐 것 같죠. 네. 새우 움직이는 거 봤죠. 네. 시중에서. 팍팍 그냥 팍팍팍. 가재가 그렇게 움직여요. 성체되기 전에 특히 새끼 때는요. 뛰는 게 자기 몸무게 10배 이상 뛰어요. 그때 상실감 느끼고 다시 살아나서 회복 또 백기 PD님 가재 네. 키우는 거 재미있습니다. 거의 막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아는 친한 유튜버한테 그 유튜버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 구피 어항 보는 게 되게 힐링이었어요. 저는 조그만 어항 있을 때. 그래서 그 유튜버한테도 너도 이거 내가 줄 테니까 해봐라. 되게 힐링된다.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딱 또 어항을 제가 사갖고 거기다 자갈 다 해갖고 다 세팅 다 해갖고 이제 구피 넣어서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랬는데 못 키우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게 이것 때문에 점점 막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씻어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분절해놔야 돼요. 나중에 누구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날도 저희 아내가 그 앙 청소를 8개를 하는데 하고 나서 몸살 났어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지금 8개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날 무슨 마음 먹었는지 내가 옆에 열심히 편집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거실에서 뭐 청소를 하더라고요. 내보고 중간에 무거우니까 들어달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뭐 사모님이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본인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참 그 새끼들이라서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발을 들이면 물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어항을 집에서 거실에서 키우다가 이게 한계가 넘쳐버려요. 물방. 그러면 따로 사무실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족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와서 관리하고 쳐다보고 그다음에 또 집으로 퇴근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해.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7살.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거면 진짜 마음 먹어야 되고. 나 강아지를 네. 초3에 해보려고. 아직 지금은 없고요? 네, 지금 없고 3학년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3학년. 근데 저는 강아지도 2마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려견, 그다음에 가재도 이제 반려가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뭔가 생물을 키울 때는 조금 한번 3번 정도 이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반려견은요. 요즘에는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파양이라는 것을 하면 진짜 강아지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기 신랑 때문에 강아지가 15살 반에 죽었거든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팽팽팽팽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막 고통이 여기가 진물이 나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막 돌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 시키라. 안락사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대부분 오는데 대부분 반려견주들이 그래. 네, 근데 갈 때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 울고 다시 오다가 나중에는 애가 뭐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1, 2층이었는데 2층에서 자꾸 떨어지면서 걔가? 네,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얘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절대 못 키운다. 근데 우리 집도 톰이라고 먼저 간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갈 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같이 키워요. 그런데 아. 항상 입으려는 생각이 지금 우리 애들도 나이가 12살 막 9살 이래 되니까 상당히 나이가 이제 있는 편이에요. 7 곱하면 돼요. 사람 나이에 강아지 나이는 그렇게 7을 곱하면 완전히 결혼도 못한 두 청년들이 아니고 있는 남자 노인네들이지. 그렇죠. 내 심한 경우 미국에 있는 그 교수로 있는 내 친구 그 친구 강아지가 19살에 얼마 전에 작년에 갔는데 남들이 보면은 그 친구를 내 친구를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강아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데 코로나 끝나고 보러 와야 되는데 예,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여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너무 맞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오고 근데 뒤에서는 또 안락사 시키라고 일하는데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고. 아니 근데 이 수족관 직원 네. 일 잘하네. 그러니까. 강아지는 지금 사지 말라고 하면서 가지는 막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강아지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네. 책임질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지 마 어려워. 이야기하는 강아지 이 정도야. 가재사. 가지는 쉬워. 아, 가재도 책임을 져야 돼. 가재 한 마리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래도 강아지보다는 딱그 같은데요. 어떻게 자 네네. 강아지 가재 둘 중에 하나 빠밤. 강아지. 강아지요? 이랬는데 강아지야. 와. 아니 저희 딸이 이제 너무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긴.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하지 마라 해서 안 된다. 너가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7살인데 불가능하죠. 맞아요. 책임감을 줘야 네, 돼요. 책임감을. 네가 이 다 강아지한테 할수 있으면. 예를 들어 모욕을 시킨다든지 네,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근데 이거 다는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애들은 다 한다 그래. 그러니까 한다고 근데 이게 그래. 오면은 하냐고. 뭐 맞아. 부모 자식 간에 이미 그런 거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럼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오기 전.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식구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심각해지니까 맞아. 많이 아니 고민을 들어가기 전에 급했는데 일단 쌌는데 뭐.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 우리는 말. 매일 특히 큰 놈이 이게 머리가 똑똑하기도 하는데 자꾸 거실 속에서 아내의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이렇게 자국을 내요. 우리는 처음에는 막 화가 나잖아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화를 내도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 이놈이 또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인플루언서 관련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게 바로 이게 갑자기 주제가 팍팍 튀어. 가재와 애완 쪽으로 이게 요즘 트렌드라니까요. 지금 유재석 채널 보면 이런 식의 흥미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와 오늘 잘 흘러가고 있다. 제일 무서운 건 끊기는 거야. 끊기는 거. 우리가 정적을 싫어하잖아. 정적을. 끊기는 게 무서운 거야. 우리 나야하고도 백소 때 자주 네. 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아. 근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 야, 우리 줌으로 할까 해서. 그게 딱 모여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 그거 되게 잘. 하나명 애도 뜬뜬이라는 채널의 핑계고니까 네. 그 핑계고 보면은 아침에 조찬 모임 해갖고 한 8시, 9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한 12시, 1시까지 한 3, 4시간을 떠드는 거야. 그럼 정말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걷어낸 게 그 러닝타임 막 40분, 50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때 막 이동욱 편 이런 거 올라가면 조회수 600만 원. 그렇죠. 그럼 워낙 뭐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걸 틀어놔요. ASMR로 틀어놔요.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심심하니까. 생활소음으로 옆에 누가 떠들고 있는 거 틀어놓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어떨 때 네. 같이 떠들고 있지 않나? 그 얘기에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일손을 놓고 있으면은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저도 그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봤는데 약간 탁재훈 노빠꾸 탁재훈 있잖아요. 그거 막 그냥 딱 하면 맞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약간 그렇죠,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은 그런 토크에 강하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뭐 탁재훈이든 유재석이 하는 그게 강세인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네는 뭐 너네가 뭐가 유명한데 너네가 하는 얘기가 뭐가 재밌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튜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브랜딩, 브랜드 구축이 되면 제가 보고 있는 몇몇 유튜버 중에 어느 정도 브랜딩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이야기만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50분짜리 러닝타임을 다 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조회수도 그렇게 몇십만이 그러니까 나오고. 인기 있으면 그렇게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긴 영상을 만든 건 아닌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떠드는 얘기를 지금 딱 올려갖고 50분 러닝타임 아무도 안 봐요. 그치 그치.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모르기 누군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야 네, 그때부터 맞아, 이제 이게 맞아.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자, 진짜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워낙 저도 뭐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뭐 이야기 소재거리가 뭐 없어서 이야기 못 떠드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지금 시니어 인플루언서 이 시니어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브랜딩. 브랜딩. 나 오늘 아침에 뉴스 봤는데 밴드를 보다가 어제 만난 그분들 밴드를 봤는데 안타까운 게 생산본부에서 그러니까 시니어 강사를 뽑았어요. 네. 자격 조건이 되는데 저 사람 안 돼. 60살이 아, 넘어야 돼. 맞아. 근데 내가 그 3월 20일 날 마감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저도 지나가- YWCA에서 그 강사 모집하는 그거 봤어요. 이야기를 해야지 내한테 왜 이야기를 안 해줬어.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도 잠깐, 아니고 수원은 시니어 그 강사의 자격이 강사. 60세 이상이었다니까요. 야. 그 내한테 딱 맞는 거였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가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아, 시니어 강사로 가실 게 아니고 강사 특강. 어머님은 특강으로 들어갔는데 돈도 얼마 안 주더라. 공개는 안 할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큰 문으로 들어가셔야지 예. 뒷문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그걸 또 뒷문이라고 표현하는 생산도 너무 작은 소개한다. 작은 문. 거기는 작은 문이에요, 진짜.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 그 성공 예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듣고 저는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라디오를 일부러 찾아 듣는데 오늘은 오다가 딱 성공 예감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여기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관련 기자가 해주는 거예요. 세탁 프랜차이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거기에 어떤 5개 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 지점 월 매출이 많아야 뭐 한 1억을 찍는데 5개 지점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매출이 한 달에 30억이 넘어요. 와. 언제 1억을 찍는 5개가 네. 뭐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통은 5개를 하면은 한 5억이 나와야 돼 이게 맞는 건데 네. 이분은 3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틀리다. 이분은 명함을 처음에 초창기에 하루에 800개를 돌렸대요, 명함을. 그리고 딱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갖고 음식점 종업원들이 이걸 세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옷을 점점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탑차를 한 5대를 사갖고 우와. 세탁물을 수거하러 서울뿐만 다니는 아니라 경기도권까지 다 해갖고 우와. 우리가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 드리겠다로 다 영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와. 하루에 800군데를 안 오겠냐고요. 800군데를 뿌렸는데 뭐 8개 안 오겠냐고요, 진짜. 우와. 전 지금 이게 그거라고 봐요. 전국에 시니어 노인 관련된 부서랑 관련된 기관, 교육기관 뭐 어디든 다 뿌리면 뭐 전국에 100개가 한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다 뿌리면은 그 중에 한 2, 30개라도 오지 않겠냐? 이거는 진짜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저 그렇게 네. 2, 30개의 선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지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타이틀을 진짜 잘 지으셨어요. 네, 이거 나중에 로열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걸 지금. 일단 이거는 호모님이 먼저 가면 전 그 뒤로 들어가갖고 안녕하십니까. 순간적으로 한 방 먹기 매니저. 이거 나중에 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강의료는 얼마 안 돼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토대로 거기에 장님과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게 그게 다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유가 깔려져 있어.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이렇게 네. 예측은 했었어요. 워낙 피키피디님이 사교성도 좋고 입담도 좋으시기 때문에 오면은 또 우리 둘이는 이미 1년 6개월 네. 동안 트레이닝이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이래 모이면 근데 근데 진짜 이 조합도 재밌는 게 네. 맨날 우리 둘만 털다가 네. 이게 한 분이 개입하시니까 네. 아 진짜 재밌네. 가능만 하다면은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그런 쪽 자꾸 욕심이 생겨. 근데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뜬뜬해서 핑계고에서 유재석이 원래는 처음에 유재석 친한 사람들 불러서 하다가 아무래도 좀 이게 혼자 하니까 입체감이 좀 없으니까 요즘에 조세호가 조세호랑 남창희가 거의 고정으로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남창희가 요즘에 재발견된 거예요 또. 근데 그래서 남창이가 두 성실하잖아. 분 중에 한 명이 빨리 선두주자가 해가지고 네, 나를 네. 초대를 해가지고 수다방 하나 만들자고. 근데 전 이거 오늘도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교육 철학도 계속 바뀌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아까 뭐 장비 부분 그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 브랜딩 부분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브랜딩 이 무조건 브랜딩 그래서 네. 아까 자꾸 그 채널이지만 거기 팀이 많잖아요. 맞아. 제가 팀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유도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막 그 강아지 올리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게 너희 채널의 성격에 맞는 거야? 와이프가 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머님 제가 막 가끔 끊잖아요. 아니 그 장작 8시간 영상을 어머니 거기에 왜 올리십니까? 이제 제가 책임 PD예요. 그걸 왜 올리시는 거죠? 그게 시청자들이 원합니까? 호몽이 두드러지나요? 나는 뭐 뭐든지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도 120 몇 개 조회수 8시간짜리 올리라는 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올리는데 ASMR 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거기에 장작 영상이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그 채널 만약에 걔가 더 많이 조회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호몽님 채널이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그 다른 그 나요 그 채널에다가 예전에 그 생방송을 그때 계속 생방송 중에 일본에 계신 분이 계셔서 그 실시간으로 그분한테 잠깐만요 제가 일본 스타벅스 들어가 볼게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스타벅스 이거 주문해갖고 저 라인 그때 라인페이가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가 라인페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결제해갖고 선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편집해갖고 영상으로 올려놨더니 걔 조회수만 이렇게 몇 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보냈어요가 달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걸 막힌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나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응대해줘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이것 때문에 구독을 누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내 컨셉, 내 브랜드랑은 이게 맞는 건 아닌 거죠. 내가 무슨 라인의 AS 요원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와도 결국 그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 나도 지금도 아까 내가 채널 몇 개 한다 했는데 건강 채널 있고 뭐 퀴즈 채널 있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비키피디님 의견은 저도 알고 나반장이 맨날 나한테 해주는 소리니까 한 개의 카테고리를 간다는데 신의 인플루언서 호몽은 원래 이제 메타버스 호몽이다가 이거는 내가 나중에 강의하는 자료로 쓰려고 해요. 구독자하고 상관없이 많은 일에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시도도 했고 저런 시도도 했고 하나의 교보제로 쓰려고 하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변질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미 너무 잡탕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왕창 빼고 정리하는 것도 웃기고 차라리 채널 하나 따로 빠는 게 그 캠핑 영상은 내가 워크닉에 올린다고 내가 채널 따로 있게 그래서 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그냥 썸네일 좀 달리하고 제목 달리 해가지고 그래놓고 이것은 그냥 강의용으로 쓰겠다. 내가 앞으로 아까도 뭐 강의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식으로. 김 작가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김 작가 이분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뭐 신사임당도 거기에 출연하고 그다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연했어요. 자기개발 그다음에 정말 다양하게 경제 쪽 그다음에 부동산 쪽 뭐 다양하게 그 인터뷰하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 3%하고 비슷한 건가? 162만까지. 네. 근데 정말 그 단계를 밟아간 게 저는 3%하고 비슷한 컨셉이네. 네, 굉장히 차분하게 그 옛날에 신사임당이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정말 딱 이렇게 그 점잖게 그냥 마이크만 대고 상대방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만들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인터뷰도 저도 사실은 성공 인터뷰라는 것을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시간적으로 항상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내 거래선 갈 때 그 사장들을 인터뷰한다는 컨셉이었는데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려면 화성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기는 기회만 되면 그래서 가방 안에 항상 삼각대하고 들고 다녀요. 근데 그런 거 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이 내한테는 전 트레이닝이다 생각하고 인터뷰하는 것들도 또 다르잖아요. 또 무시하고. 맞아요. 네, 다르죠. 좀 PPP님도 너무 잘하시던데 아니요. 그런 것들도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스킬을 좀 계속 키우고 싶고 제가 장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가 좀 많다. 내가 옛날부터 이제 사람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피키 PD. 저는 나반장이었고요. 저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목입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